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어설프게 이란을 공격하면은 이란이 이번 기회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으니까 괜히 벌집을 두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직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네탄야후랑 트럼프가 이번 도박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번 도박이 시간을 돌려가지고 지난 12월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갈등, 그리고 이제 미국의 폭격, 포르도 지하 핵시설 폭격,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 벙커 버스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나 그게 효과적이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혔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1년 이상 이렇게 뒤로 밀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잘 모르죠.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황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어느 정도 확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미 이란에서는 미국이 폭격을 할 것을 예상을 하고 그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 감춰두었던 운용 중이었던 원심 분리기를 빼돌렸단 말이야. 그리고 농축 우라늄 48kg인가요? 하여튼 그거를 빼돌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어디에 가 있는지 알지를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그로시 사무총장도 지금 이란에서 입국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왜냐하면은 이 그로시 IAEA가 그동안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면서 이란 핵시설을 계속 감시를 했었죠. CCTV도 달고 사찰도 하고 감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미국이 알았지? 이걸 어떻게 이스라엘이 알았지? 할 만한 그런 고급 정보들이 다 노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 쪽에서는 이거 국제기구에서 공정하게 비밀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이거 전부 이스라엘 스파이 노릇한 거 아니냐, 미국 스파이 노릇한 거 아니냐,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이래서 이제 그로시 사무총장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IAEA가 이란 내 핵시설 이런 것들을 전혀 관리 감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깜깜이 상태야.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미 포르도에서 상당수의 원심 분리기를 빼돌렸고요. 48kg인가 되는 농축 우라늄 한 60% 수준으로 농축된 농축 우라늄을 빼돌렸단 말이죠. 그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도 양이 그렇게 작아요. 서류 가방에 들어갈 정도, 무슨 여행용 가방에 들어갈 정도로 양이 작고 원심 분리기라는 것도 140기 정도를 빼돌리면은 그걸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 한 13,000기에서 15,000기 정도의 원심 분리기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핵무기 하나를 제조하기 위해서 핵폭탄 하나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그 MIT 군사 전문가 교수님에 따르면은 한 130개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원심 분리기가 130개만 있어도 얼마든지 제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심 분리기가 생각보다 크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크지 않아. 그 MIT 그 군사 전문가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여러분들이 계시는 집안의 거실 마루에다가 원심 분리기를 쫙 배열을 해 놓고 조립을 하면은 거기다가 이제 농축 우라늄을 돌리면은 그 안에서 한 달이면은 핵무기 핵탄두 하나를 제조할 만한 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소박하더라는 거야. 원심 분리기, 그렇게 크지 않은 원심 분리기 한 130개 정도 쫙 거실에 배열해 놓고 그거 연결시켜 가지고 계속 작동을 시키면은 한 달이면은 핵탄두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농축 우라늄 83% 정도의 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탄두에다가 넣으면은 핵탄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서 이란이 지금 원심 분리기를 돌려가지고 농축 우라늄을 만들고 있는지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의 이제 어떤 기술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미어샤이머 교수님의 그동안의 이제 주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미어샤이머 교수님이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하셨죠.
답답해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란의 안보 보좌관이라면은 무조건 핵무기를 개발하라고 조언을 할 것이다. 직언할 것이다. 얼굴 표정은 도대체 왜 아직까지 개발 안 하고 버팅기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표정이에요. 이 양반은 이제 점잖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뭐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답답해하는 표정. 지금이라도 당장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주의적인 세계관에서 보자면 말이죠. 자, 국가는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말이야. 이번 12일 전쟁에서 확인된 게 뭡니까? 이란을 공격한 명분은 핵무기 개발 능력을 제거하겠다는 거였지만 이번 실상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진짜로 노렸던 거는 이란 체제를 붕괴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습 공격을 했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이제 네탄야후랑 트럼프가 짜고 치는 고스톱 방식으로 마치 핵무기 데드라인 그 협상 데드라인을 뭐 2주 연장시킨다고 하면서 폭격을 안 할 것처럼 페인팅 제스처를 쳤잖아요. 뺑기를 쳤잖아. 그래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국가 고위 관료들이 안전보장회의를 열었어요. 비밀리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최종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빼고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수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란 혁명군 사령관도 모였겠지. 다 모여가지고 비밀리에 어떤 건물에서 안보 보장 회의를 했는데 그 곳을 기습 공습을 해가지고 개전 초기에 미사일로 때려버린 겁니다. 만약에 그 공격이 성공했었으면은 하메네이 말고 이란 최고 지도자 그룹이 전부 다 몰살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건물 안에 대피 시설 벙커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사일 공격을 견뎌낼 수 있는 벙커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페제시키안과 다른 높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려진 얘기지만 페제시키안이 직접 인터뷰에서 이번에 내가 다리를 다쳤다. 그러니까 죽을 뻔하다 살아난 거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네타냐후도 하메네이를 제거할 수 있다, 축출할 수 있다, 암살할 수 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떠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의 목표가 정말로 포로도 핵시설을 공격하는 거였다면은 그거 공격하면 되는 건데 이란 대통령 죽이려고 그러죠. 최고 지도자 죽이려고 그러죠.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 죽이려고 했죠. 이거는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사실상 전쟁을 했다가 잘 안 풀리니까 그냥 12일 만에 종전하고 그냥 포로도 핵시설 한번 폭격하고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단지 그냥 우리 핵무기 개발 안 할게요 해서 끝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라 네탄야후는 어떤 식으로든 이란을 체제로 완전히 붕괴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어떻게 체제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미어샤이머 교수의 그런 현실주의적 세계관에서 보자면은 어떤 식으로든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자체 방어 능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뭐 이란을 도와준다고 하고 뭐 중국이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냥 뭐 무기나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이지.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뭐 러시아가 파병을 하겠습니까? 뭐 중국이 파병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이란이 체제를 수호하려면은 핵무기 개발은 필수적이다. 일단 국제 정치학적으로 지금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필수. 국가 생존을 위해서 체제 보호를 위해서 필수다. 핵무기가 없으면은 이란이 또 한 번 공습을 당할 것이고 또 한 번 공격을 당할 텐데 언제까지 그걸 당해낼 수 있겠냐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진짜 미쳐가지고 팔 걷어붙이고 이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면은 이란도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시리아처럼 제2의 시리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슬람 교리에 불로 대량 인명을 학살하는 거는 위배된다는 거예요. 이슬람 교리 때문에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야 이거는 이슬람 정신에 위배되니까 핵무기를 개발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었던 거거든.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체제 보장을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보유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일본도 그렇잖아요. 일본도 핵무기를 가지고는 있지 않지만 핵무기를 여차하면은 뭐 한 달이면 한 달,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 한두 달 내에 개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일본도 갖추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턱, 트레시홀드라고 그러죠. 핵무기 보유국은 아니지만 여차하면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이. 이란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핵무기를 정작 개발하진 않았다. 근데 이번 전쟁을 기회로 해가지고 생각이 바뀌었다. 이란 지도부도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핵무기를 개발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었다. 이제 이게 이제
지정학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기술적으로. 자, 왕수방님이 이미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더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수영장에. 저도 이제 수영장에 뭐 아주 가끔 가는데 수영하고 나오면은 이제 수영복을 벗어가지고 말려야 되잖아. 수영복이 젖어 있잖아요. 그럼 뭐 손으로 쥐어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이제 조그만한 돌돌이 통이 있어요. 물 쥐어짜주는 통이 하나 있다고. 그럼 거기다가 이제 수영복을 쏙 집어넣고 버튼을 딱 눌러주면은 안에 이제 무슨 빨래통 같은 게 왕 이렇게 막 돌아가가지고 빙빙빙빙빙 빨리빨리 고속으로 돌아서 물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수영복을 딱 빼면은 수영복이 많이 말라있지. 완전히 말라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아주 축축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심 분리기가 대충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연적인 우라늄을 약간 온도를 높여주면 이게 기체가 된다고 합니다. 기체가 된 거를 그 통에다 집어넣고 고속으로 막 돌리는 거야. 계속 돌리면은 그러니까 물에 해당하는 그 찌꺼기가 빠져나가고 그 안에 이제 우라늄이 농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물이 다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90% 수준까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유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 비유가 조금 더 적절한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아침 커피, 모닝 커피, 여기는 이제 이브닝 커피구나. 이게 이제 하나의 냄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 안에 물이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여기에 이제 소금을 제가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을 한 스푼 집어넣었어. 그게 우라늄이야. 그러면 이제 가열을 해가지고 이 물을 끓이면은 물이 증발하겠죠. 하지만 소금은 증발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계속 가열을 하면은 물이 증발하면서 물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농축 우라늄의 농축 수준이 높아지는 거야. 이 물은 점점 더 짜지겠죠. 물이 줄어드니까 소금의 양은 변함이 없는데 물이 줄어드니까 소금물의 강도가 세지겠지. 더 짜지겠죠. 그런 식으로 농축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2, 3% 수준까지 농축을 하면은 그걸로 원자력 발전소를 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죠. 그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려면은 농축 우라늄이 있어야 돼. 그걸 원료로 해서 돌린단 말이야. 근데 그 농축의 수준을 계속 높여가지고 한 20%까지 끌어올리면은, 그러니까 계속 가열을 해가지고 물을 증발시켜서 20% 수준까지 농축의 수준을 끌어올리면은 또 다른 뭐 과학적 용도, 뭐 의학적 용도, 또 그다음에 군사 무기 개발에 쓰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그 핵 잠수함, 바다에서 1년 내내 연료 공급받지 않고 전 세계 대양을 누빌 수 있는 그런 핵 잠수함에 들어가는 농축 우라늄이 대충 수준이 20%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우리도 주권 국가로서 이런 농축 우라늄을 만들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아까 왕수방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2%, 3% 만드는 게 가장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물을 끓여가지고 물을 줄이는 게 힘들어. 물 끓이는 게 힘들잖아. 처음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지만 일단 물이 줄어들면은 점점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나중에 물이 이만큼밖에 없으면은 물이 금방 쫄겠죠. 그래서 60%에서 80%, 80%에서 90%로 농축 수준이 높아지는 거는 가속도가 붙어서 훨씬 더 빨라진단 말이야. 물이 쫄았기 때문에 얼마 남아있지 않아서 조금만 가열해도 물이 다 증발하면서 농축 수준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완전 짠물이 되는 거야. 그걸로 핵무기를 제작할 수가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MIT 교수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MIT 학생들 상대로 강의할 때 이 예를 든다고 합니다. 제 사례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기술적으로 134개 정도의 원심 분리기, 빨래통 같은 거를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막 계속 돌리는 거야. 그렇게 한 달 정도, 4주에서 5주 정도를 돌리면은 대충 83% 수준의 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굳이 90%까지 안 가더라도 83% 정도까지만 농축을 해도 핵폭탄 제조를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83이냐 90이냐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는 거야. 그러면은 12일 전쟁 끝나고 이미 한 달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핵폭탄을 만들기 시작했으면은 지금쯤이면은 이미 핵탄두를 최소 1개에서 뭐 2-3개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아무런 정보가 없잖아. 이란이 IAEA를 접근 못하게 차단해버렸고, 농축 우라늄,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60% 수준의 농축 우라늄을 어디에 숨겨버렸고, 원심 분리기도 빼돌려가지고 어디에 숨겨놨단 말이야.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큰 나라에
지하 깊은 곳 어딘가 숨겨놨겠지. 근데 아무도 몰라요. 이란 안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겠지. 거기서 지금 열심히 뺑뺑이를 돌리면서 농축우라늄을 만들고 있단 말이야. 만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MIT 군사 전문가 교수 포스탈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이 정보를 다 연결을 시켜보면은 미어샤이머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이란은 체제가 위협받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서 체제 수호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도 야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면 안 돼. 이거는 이슬람 교리에 위배돼. 내지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벌할 거야. 그렇게 한가롭게 애헴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메네이부터 파제시키안까지 다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핵무기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미 빼돌린 원심 분리기와 농축 우라늄 가지고도 뭐 6개에서 1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개발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미 만들었을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게 이제 제가 미어샤이머 교수와 포스탈 교수의 주장들을 다 검토한 결과 내린 결론입니다. 물론 확증은 없죠. 하지만 원하면 얼마든지 이란은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포스탈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제부터는 이란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란을 상대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나 같은 학고방 유튜버가 아니고 MIT에서 무기 전문가, 군사 전문가로 명성이 높으신 연구소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시니까 훨씬 더 말의 무게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왜 이란이 야 우리 핵무기 개발했어 라고 떠벌리지 않느냐,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개발했으면 개발했다고 공표를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란은 일부러 공표를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대충 뭐 언론에서 떠도는 이야기로는 거의 한 200기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본인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전술적인 전략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떠들어 봐야 득될 게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티만 낼 뿐이지 슬쩍슬쩍 흘릴 뿐이지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말하지 않는단 말이야.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고 애매모호하게 입장을 취한단 말이죠. 그 이유는 주변 나라들을 자극하지 않고 괜히 있다라고 하면은 주변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명분, 핑곗거리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란도 괜히 핵무기 있다라고 공표를 하면은 제재도 더 시게 맞을 것이고 또 뭐 사우디나 터키나 뭐 다른 나라들도 야 그러면 우리도 핵무기 개발할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괜히 눈치 없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핵무기가 있는데 왜 실험을 안 하느냐? 핵실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지하 핵실험 해가지고 뭔가 터트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MIT 군사 전문가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핵탄두는 워낙 그 낮은 수준의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굳이 터트려 보지 않아도 터지는 거 안다는 겁니다. 굳이 티나게 실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핵탄두라고 하는 게 복잡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수학시험 보는데 1+1은 2다. 그런 시험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굉장히 쉬운 문제잖아. 그걸 굳이 뭐 검산하면서 다시 뭐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1+1은 2인가? 맞나? 할 필요 없다는 거지. 복잡한 문제를 검산하는데 시간을 써야지 뭐 굳이 이렇게 쉬운 문제를 굳이 다시 풀어보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굳이 이란이 핵폭발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란이 뭐 미사일도 발사를 했다라는 뉴스를 제가 얼핏 봤는데 오히려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이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멀리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미사일 능력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미 뭐 이란이 미사일 기술이 뛰어나다는 거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확인이 됐지만 어쨌든 그 미사일로 마치 북한처럼 뭐 유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가 있다면은 이제 미국도 이란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데 더 주력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얼마 전에 뭐 이란의 미사일 사거리 능력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괜히 한 소리가 아니었던 거야. 그렇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도 당연히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은
제가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실존적인 위험이기 때문에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다시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이거는 뭐 제가 100% 신뢰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그 하레츠라는 신문이 있어요. 하레츠. 우리나라로 치면은 과거의 한겨레 신문 정도, 오마이뉴스 같은 신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좌파 진보 계열이고 조금 더 양심적인 신문이에요. 시오니즘, 지오니즘에 동조하지 않고 야 팔레스타인에서 너무 그렇게 심하게 하면 안 되지라고 자성하는 그런 좀 양심이 있는 신문인데 그 신문에 최근에 칼럼이 올라왔어요. 그 칼럼을 쓴 사람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이제 뭐 고위 장교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뭐 별을 달고 그러지는 않은데 고위 장교를 했었고 군대 내 뭐 기무사 같은 데서도 이제 일을 했었고 또 안보 컨설팅 회사에서도 일을 했었던 뭐 그런 꽤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칼럼을 썼어요. 하레츠에다가. 뭐라고 했느냐.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진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란이다. 왜냐? 이란이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핵무기를 개발할 명분과 환경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한다면은 진짜 패자는 이란이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모사드 안에서 뭐 이스라엘 안에서 이번 네타냐후의 전쟁이 무모하다는 것을 알고 네타냐후를 말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정보총국장, DNI 국장인 텔시 가버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란이 지금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직언을 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팍스뉴스에 나와가지고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씹어버렸죠. 공개적으로 걔가 뭘 안다고 말이야. 텔시가 뭘 알아 내가 제일 잘 알지 이러면서 텔시의 그 주장을 묵살해버리고 네타냐후가 원하는 대로 전쟁을 시작해서 결국은 이 사단을 일으킨 것이다. 이미 텔시 가바드나 이스라엘 쪽에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어설프게 이란을 공격하면은 이란이 이번 기회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으니까 괜히 벌집을 두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직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네타냐후랑 트럼프가 이번 도박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번 도박이 딱히 큰 성공을 거두지도 못했고 뭐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뭐 이란 체제가 붕괴되지도 않았잖아요. 오히려 이란 국민들이 더 단결했잖아. 그래서 이란 체제가 오히려 더 강화됐죠. 그리고 이란은 이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명분을 획득했고 결심을 하게 된 거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트위터를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도 뭐 이란을 다시 공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뭐 네타냐후도 뭐 첩보에 의하면은 이란이 뭐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해야 된다. 뭐 이런 또 본인이 치려고 하는데 이란이 먼저 칠 수 있으니까 내가 먼저 치겠다. 뭐 이런 주장인데 또 다른 뭐 2차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수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란이 핵무기가 있다고 해서 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하지만 억제는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란도 아무리 미사일이 많아도 이스라엘을 극한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게 진짜로 이스라엘도 극한에 몰리면은 지하에 숨겨놓은 핵무기를 꺼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억제가 되기 때문에 이란도 어느 정도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근데 이제 이란도 핵무기가 있다고 한다면은 미국이나 이제 이스라엘도 이란을 극한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거라는 겁니다. 티격태격하고 어느 정도까지 전술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면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그 중동의 국제정치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석, 국제정치적인 어떤 정세 분석을 다 해보자면은 합리적으로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이미 개발했다. 그리고 개발 중이다. 더 만들고 있다라고 가정하는 게 게임 이론적으로 봤을 때 안전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란이 핵무기가 없을 거라고 막 때리다가 진짜로 핵무기 쏴버리면 어떡할 거야. 일단은 안전하게 이란이 핵무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란을 상대하는 게 미국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거예요.